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조건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강한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예, 편하게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장애인이 기여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조금 낯선 시청자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한 단체인가요? 예, 우리 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또 재활 자립 도모,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네. 약 32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활동을 쭉 해왔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천명하고 또 많은 조직을 전국에 조직화, 그다음에 완전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 또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전국의 장애인 단체 조직화,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감시 평가 기능, 이런 걸 당당한 당사자주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회와 시도협회, 17개 시도협회, 230개 지회, 23개의 장애인복지관과 32개의 직업재활시설, 어린이시설 하나, 병원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군요. 예.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제7대, 제8대 회장님으로 역임해 오셨는데요. 예. 5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펼쳤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장협이 사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했고 또 장애계의 선봉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소 우리가 홍보가 미약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집대성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일단 지장협 30년사를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가 편의시설이 가장 핵심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어떤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우리가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의회정치대학원을 개설해가지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개설하여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펼치신 거를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장학금과 그리고 각종 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술 분야라는 게 어떤 분야인지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 종합예술제를 우리가 약 8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가 장애인 종합예술제 웅변이라든가 서양화, 동양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인의 예술제라 하면 최초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계의 관심을 받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길러내기도 한 사실상 장애계의 예술제의 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 체육 이런 전체적인 그런 거에서 다 두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펼쳐오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경험과 그거를 헤쳐나오셨던 회장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 30년 전에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네. 무슨 장애인이 정치 참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회인식도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네. 비해서. 그래서 우리 협회는 계속해서 처음에 기초위원 및 뭐 광역단체장, 광역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도의원들을 약 26명을 배출하는데 우리가 많은 후원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아직까지 그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뭐 장애인의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컨슈머라는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소비자 당사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의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장애인 복지가 열악하던 시절에는 정말 사회의 이 차별과 편견이 우리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 각 전 분야에 걸쳐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조직을 하는 데서 무슨 장애인 단체가 조직화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저항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그래도 전문가의 시대였던 시절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잘 먹히지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대학원을 개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체 장애인 협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7개 광역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운영하는 중앙회로서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은 물론 회원과 직원 간의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는 수시로 시도협회장회와 이사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장애인들과는 지방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연초에는 사계획을 다듬고 해서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견이 있으면은 지에서 도협회로, 도협회에서 중앙회로 이렇게 연계 기능을 가지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회가 특별히 정책이나 제도 부분에 접근할 일이 있으면은 도협회나 지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시설의 부분도 시설장 간담회나 그다음에 매번 하는 원래회의를 통해서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고 나누는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협회와 지회가 있는데 회장님께서 무척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생명과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지하철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곧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편의시설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는 편의시설에 대한 특화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우리가 지정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가급적이면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고 또 접근권이 보장됨으로써 취업이나 그다음에 문화레저 활동까지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보수교육도
실시하면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정책 연구 개발 사업도 해왔고요.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편의시설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맞추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편의시설의 그 가장 큰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편의시설의 가장 큰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사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문 들어가는 문 넓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도로의 도로의 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 건물에 올라가다 계단에서 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편의시설의 넓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 또 경사로 같은 경우, 건물 진입할 때 경사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들의 접근권의 한 요소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저상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연 편의시설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이 아니라 네. 대중교통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또 일을 볼 수가 있는 그 저상 버스도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사업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그마한 턱이나 네. 그런 것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굉장한 장애 요소가 됩니다. 네. 턱 1cm, 2cm가요. 보통 사람의 별게 아니지만은 사소한 그 문제가 장애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장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차량이 많이 오가는 경우에는 신호가 짧거나 이럴 경우에는 건너가다가 또 중간에서 쉬어야 되는 경우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장애인들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 블록을 통해서 갑자기 뭐 거기 점자 블록이 잘못돼 있거나 네. 그다음 없어지거나 하면은 당장 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생명에까지 안전에 위협을 줍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아주 사소한 조금 적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네.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협회로서는 편의시설을 확인하면서 적합성 확인을 하면서 중요한 그 업무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또 건물을 갈 때 뭐 그 자체의 장애인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근래 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화장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노약자 내지 가족 그 화장실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부의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장애인분들이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은 그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공급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인권 향상과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 강화를 위해 올바르고 정당한 개선이나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다 의식주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장애인도 생활할 만한 어떤 경제적 여건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모든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의 문제도 그렇고 의료 보장의 문제도 그렇고 생계의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하나 참 헛되이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또 고용과 일자리의 부분도 그렇고요. 네. 이 모든 것이 장애인에게는 사실은 그 비장애인의 그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좀 검토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탈시설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장애인에게 자립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 참여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등한 사회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적 자원 개발이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계신 사업이나 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32개가 있지만은 굉장히 그 열악한 임금과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소득 향상을 할 것이냐, 또 시설에서 탈시설을 해서 사회로 기한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회 참여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협한 상태고 때로는 장애인들이 그 일상생활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거나 또 가리키는 형태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 보니까 뭐 단순한 업종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빈곤 악순환이 되고 이래서 특히 근래에 들면서 최저임금 향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직업재활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어떤 수익성으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이제는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참정권과 선거에 참정권이 있듯이 근로에도 어떤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건전한 형태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계의 현안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부에서나 이런 기관에서 장애인 단체를 아주 이 전달 체계의 한 유형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인프라를 인정해주고 거기를 통해서 복지 정책이나 시책을 이렇게 하는데 참여를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기관을 만들고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없이는 어느 제도든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서비스의 전달 체계 하나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장 두 번째로 보면은 단체의 난립이 이제는 참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정부나 기관에서는 장애인 단체라는 것을 쉽게 내주고 이러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장애인의 분열이라든가 뭐랄까 장애인 단체가 좀 뭐랄까 분열이라든가 협력 체계가 어떤 분열을 말씀하시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단체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단체가 합하면 굉장히 한 6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난립이 결국 장애인 복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단체 채널을 정부에서 그걸 많이 단체를 이렇게 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게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그걸 또 그 특성과 지원 그 근거를 또 틀을 만들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걸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면은 목적 사업이 유사한 단체는 상호 통합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한다. 아마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것이 복지 사업이 이양되고 하다 보니까 단체의 난립이 결국은 굉장히 그 장애인 복지에 힘든 물론 다양한 목소리라든가 민간 단체가 있는 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되지만은 지원이라는 측면과 전달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장애인 책임이 아니고 장애인끼리 싸움한다. 분열과 어떤 뭐 분쟁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합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내준 정부의 책임이지 그게 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장애인이 분열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단체를 좀 선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이제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기업 단체를 이제 선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부채별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소관 부채별 단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별 단체도 필요하고요. 또 기능별 단체의 부분도 필요합니다. 모든 단체가 다 필요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걸 좀 세분화해서 현실에 맞게 좀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는 그런 어떤 해법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회장님. 얼마 전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신임 상임 대표로 선임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장애인 단체가 과거에 1998년도에 네. 이 개별적 단체의 목소리보다는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장총연과 장총이 있기 전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을 애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하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4개,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 4개 단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단체가 해산되고 장총연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장총이 생겼습니다. 장총이 생겼지만은 뭔가 좀 당사자의 목소리는 미흡하다라는 차원에서 2003년도 3월 27일에 발기인대를 통해서 장총연이 결성되고 동년 2003년 12월 23일 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쭉 거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쳐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이 사실 그동안 활동 부분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단체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지체장애인 협회보다는 총 단체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더 큰 단체 이제 상임 대표님이 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포부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 지체장애가 장애 유형 중에서 인구 중에서 251만 중에서 약 128만 그러니까 51.5%에 가까운 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어떤 선도적 역할, 깃발 역할을 하면서 깃발을 들고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시각이나 농아인협회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단체의 발전을 견인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좀 맞정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인구수가 많은 만큼 그런 생각이고요. 또 개별 단체나 이런 부분에 고충이나 이런 것을 잘 아우르면서 목소리 하나로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정책과 제도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개별 단체가 하기 힘든 목소리를 정치권이나 그다음 정부에 전달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제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떨치고 싶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장애인 단체가 이 사회운동이라든가 장애운동을 하는 건 독립운동보다 더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은 아와 피아가 분명히 있는 거이고 이민족과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저거지만은
투쟁이지만은 이 장애인의 그 복지와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는 차원에서 가까운 주변이 때로는 네.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때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 형제도 장애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무슨 뭐 장애가 특권이냐 뭐 이러고 한데 사실 장애인 당사자가 돼 보기에는 그 부모나 형제들도 모르는 구석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이 곧 불편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고 장애인이 편한 것이 곧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비장애인들도 훨씬 더 편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나이가 들면은 또 많이 또 노인들은 대부분 또 장애를 한두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플 때와 안 아플 때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로 보면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자신의 문제를 보면 그것은 절실하고 통절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하루 빨리 좀 네. 변화하고 바뀌었으면 그게 가장 큰 편견과 차별 이런 것을 넘어서는 네. 그런 사회인식 개선이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강황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눔과 배려의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